자,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앞에 개항된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국내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다음은 정동영 대표님의 모두발을 읽겠습니다. 예, 텐트를 친 지 닷새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곳에서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작년에 천막을 친 지 꼭 365일째입니다. 1년 동안 많이 왔습니다만 마지막 돌출 장애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개혁의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잘못하면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다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장사는 안 되고 아들딸 취직은 못하고 있고 심란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지러운 정치판을 바라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치가, 국회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대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정치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하는 이 현실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민주평화당, 저희들이 민주평화당의 기치 아래 모인 지 2년이 돼갑니다. 강령 1조, 정치를 바꿔야, 이 싸움판 양당제를 바꿔야 온건 다당제로 합의주의, 합의민주주의로 바꿔갈 때 국민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그런 신조 아래 민주평화당 창당 이래 정치개혁의 길을 오롯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막바지 국회, 우리는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보수 자유한국당,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세력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탄핵됐던 세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던 세력인데 어느덧 되살아나서 개혁의 저항 전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년 전 겨울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12월 국회 개혁의 저항을 뚫고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또 유치원 3법 처리, 그리고 수많은 민생법안 처지를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는데 민주평화당이 온 당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주말 고생하신 우리 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배수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국민들은 돌아가신 수사관이 맡은 일이 무엇이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돌아가신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받은 15명의 특별감찰반원을 반부패 비서관실에 9명,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배치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된 특감반 6명 가운데 2명에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어떤 일을 지시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 언론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한국경제신문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발표하자마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조 후보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한 사건을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사건의 판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조진래 후보는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9년 1월 14일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은 검찰 출신 특감반 직원의 입을 빌어서 민정실 산하의 한 비서관실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민정수석도 아닌 한 비서관이 전체 비서실을 좌지우지한다. 이 비서관은 전체 민정수석실 수사관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밖에서 보면 특감반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빈수레에 불과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관리한 비서관이 누구일지는 짐작이 갑니다. 시사저널은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정보관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국정원 해킹 사건 때는 임 암흑의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김태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파견 정보관들에게 불법 활동을 지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목숨을 끊는 이 비극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0일인데 국회가 멈춰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국회를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목리를 부리고 자신들로 인해 벌어진 패스트트랙을 방해한다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는 아예 국회를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폐 정당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1 동조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국회 운영에 책임감을 갖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두현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선거법, 선거제 개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승자 독식의 정치, 또 그로 말미암은 경제 사회 양극화는 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여는 것에 스스로 동의해서 함께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한갓 철진한 구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한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의원 정수를 정 확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100% 연동형은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가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비례 의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오만한 발상과 다른 선진국의 예를 무시한 그런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이 역사적인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87년 체제를 2020 체제로 바꿔내서 다시 한번 제2의 민주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며 개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우리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전혀 따지지 않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승자 독식의 양극화 경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선거제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또다시 집중해서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호 부총장 선창으로 보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로. 구 3개 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당당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하자! 관철하자! 의원 정수 10% 확대하라! 개혁정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대로 당당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하자! 의원 정수 10% 확대하라! 개혁정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는 마치고 정동영 대표님 시사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거지? 사회자를